안녕. 오늘은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재밌게 파헤쳐 볼 거야. 지루할 틈 없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 준비됐니? 그럼 시작해 볼까? 옛날 아주 먼 옛날, 중국은 한나라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 그런데 이 한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 황제는 어리고 똑똑하지 못했고, 간신배들이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지.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바뀌어야 해 라고 생각했어. 이때 나라 곳곳에서 영웅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3명이 있었으니 바로 유비, 관우, 장비야. 일정 도원결의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맺은 약속. 세상이 시끄러울 때 유비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의병을 모으고 있었어. 유비는 황실의 후손이었지만 가난하게 살았지. 그러다 덩치가 산만하고 힘이 엄청 센 장비를 만나. 장비는 성격이 불같았지만 의리가 넘쳤어. 그리고 또 한 명, 얼굴이 붉고 수염이 멋진 관우를 만났어. 관우는 칼 쓰는 솜씨가 신의 경지에 이른 용감한 장수였지. 이 3명은 서로 첫눈에 반한 것처럼 마음이 너무 잘 통했어. 그래서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시며 맹세했지.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나지 못했지만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걸 바로 도원결이라고 해. 진짜 형제보다 더 끈끈한 약속을 한 거지. 이렇게 유비, 관우, 장비 3형제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의기투합했어. 이점 황건적의 난과 영웅들의 활약. 도원결의를 하고 얼마 뒤 황건적이라는 도적대가 나타나 세상을 더 어지럽혔어. 이들은 노란 두건을 쓰고 다녀서 황건적이라고 불렸는데 백성들의 고통을 이용해 난을 일으켰지. 유비 3형제는 황건적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어. 장비는 엄청난 힘으로 적들을 날려버리고 관우는 청룡언월도라는 멋진 칼을 휘두르며 적들을 쓸어버렸어. 유비는 비록 무예는 두 동생보다 뛰어나지 않았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뛰어난 지혜로 군사들을 잘 이끌었지. 3형제의 활약 덕분에 황건적의 난은 진압되었고 사람들은 유비 3형제를 진짜 영웅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단다. 참점 동탁과 여포 혼란을 더하는 악당들. 황건적의 난이 끝나자 이번엔 동탁이라는 아주 욕심 많고 잔인한 사람이 나타나. 동탁은 황제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며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 동탁에게는 여포라는 엄청나게 힘센 양아들이 있었어. 여포는 싸움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인중여포 마중적토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 사람 중에는 여포가 최고고 말 중에는 여포의 말인 적토마가 최고라는 뜻이지. 많은 영웅들이 동탁을 물리치기 위해 연합군을 만들었지만 여포의 막강한 힘 때문에 쉽지 않았어. 그런데 동탁은 자신의 양아들인 여포를 너무 믿었고 여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동탁에게 불만이 많았어. 결국 여포는 초선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계략에 빠져 동탁을 죽이게 돼. 하지만 여포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여러 영웅들과 싸우다 결국 조조에게 잡혀 처형당하고 만단다. 차점 조조의 등장 천하를 움켜쥐려는 야심과 동탁과 여포가 사라진 뒤 조조라는 인물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돼. 조조는 아주 똑똑하고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정한 면도 있었지. 조조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싶다는 명분 아래 점점 더 많은 땅과 군사를 차지해 나갔어. 조조가 너무 강해지자 유비는 여러 번 위기에 처해. 심지어 관우는 조조에게 붙잡히는 일까지 있었지. 조조는 관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관우는 오직 유비에 대한 의리 하나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천리길을 다시 유비에게 돌아와. 이걸 오관참육장이라고 해. 5관문을 지나면서 6장수를 베고 유비에게 돌아왔다는 뜻이야. 정말 멋진 의리 아니니? 5점 삼고초려 제갈량을 3번 찾아가다 조조의 힘이 너무 강해서 유비는 걱정이 많았어. 이때 유비는 제갈량이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 제갈량은 깊은 산속에서 살면서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별자리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고 전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천재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 유비는 제갈량을 자신의 군사로 삼고 싶어서 직접 제갈량이 사는 초가집으로 찾아갔어. 하지만 제갈량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유비를 만나주지 않았어. 하지만 유비는 포기하지 않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번째로 다시 찾아가. 유비의 진심과 간절함에 감동한 제갈량은 결국 유비를 돕기로 결심해. 이걸 바로 삼고초려라고 해. 이렇게 해서 제갈량은 유비의 가장 든든한 참모가 되었고 유비의 군대는 훨씬 더 강해졌어. 6점 적벽대전 불타는 전장에서 승리를 외치다. 이제 삼국지의 하이라이트.
조조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비와 강남의 손권을 한꺼번에 공격하려고 했어. 조조의 군대는 너무 많아서 그 수가 100만이라고 할 정도였지. 유비와 손권의 군사를 모두 합쳐도 조조의 절반도 안 되었어. 이때 제갈량과 손권의 용맹하고 뛰어난 장수 주유는 힘을 합쳐 조조에 맞서 싸우기로 해. 제갈량은 신기한 방법으로 동남풍을 불게 하고 주유는 그 바람을 이용해 불화살을 조조의 배들에게 날려보냈어. 조조의 배들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조조의 100만 대군은 불길 속에서 혼비백산 도망쳤지. 이게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인 적벽대전이야. 조조는 이 전쟁에서 크게 지고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고 이 전쟁 덕분에 유비와 손권은 각자의 세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단다. 7점 삼국 정립 세 개의 나라가 우뚝 서다. 적벽대전 이후 중국은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그리고 손권의 오나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나뉘게 돼. 위나라 조조가 세운 나라로 가장 넓은 땅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지. 총나라 유비가 세운 나라로 비록 땅은 좁았지만 유비의 인덕과 제갈량의 지혜 그리고 관우, 장비 같은 용맹한 장수들이 힘을 합쳐 위나라에 맞섰어. 오나라 손권이 세운 나라로 강을 끼고 있어서 수군이 아주 강했어. 오나라 역시 뛰어난 장수들이 많아 총나라와 위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번성했지. 이렇게 세 나라가 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동맹을 맺고 때로는 싸우면서 오랫동안 삼국시대를 이어갔단다. 8점 영웅들의 마지막 역사는 흐른다. 아무리 강하고 지혜로운 영웅들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 삼국지의 영웅들도 하나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 먼저 관우는 형주를 지키다 적의 계략에 빠져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해. 의리의 사나이 관우의 죽음은 유비에게 큰 충격이었지. 장비도 관우의 복수를 하려다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 사랑하는 두 동생을 잃은 유비는 복수심에 불타 오나라를 공격하지만 큰 패배를 당하고 결국 병에 걸려 죽게 돼. 유비는 죽기 전 제갈량에게 내 아들이 어리석으면 그대가 황제가 되어도 좋다는 말을 남기며 제갈량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어. 유비가 죽은 뒤에도 제갈량은 유비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위나라와 싸우지만 과로로 인해 결국 전쟁터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 이처럼 많은 영웅들이 사라지면서 삼국은 점점 힘을 잃어갔지. 9점 삼국 통일 새로운 왕조의 탄생. 오랜 전쟁 끝에 결국 조조의 부하였던 사마의의 손자 사마음이라는 인물이 모든 나라를 통일하게 돼. 사마음은 원래 위나라의 신하였지만 점차 힘을 키워 위나라의 황제를 몰아내고 진나라를 세웠어. 그리고 남아있던 총나라와 오나라를 차례로 정복하며 마침내 중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지. 이렇게 길고 길었던 삼국시대는 막을 내리고 중국에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된단다. 자, 얘들아, 삼국지의 모든 걸 파헤쳐봤는데 어땠어? 정말 스펙터클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지. 삼국지에는 단순히 전쟁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야. 친구들과의 우정, 나라를 위한 충성심,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욕심과 배신 같은 다양한 감정과 교훈이 담겨 있어. 삼국지를 읽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다음에는 삼국지의 어떤 영웅 이야기가 더 궁금하니 언제든지 물어봐. 안녕.